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스코리아에서 비즈니스 분석 프레임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김근태라고 합니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세스 데이터 로더 포 하둡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둡이 어떤 모습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은 BI와 DW, DI, 어널리틱스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닌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하둡을 분석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기업의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하둡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알아야 할 많은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실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다 보면 유지보수 및 운영의 비용이 상승한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데이터 소스와 분석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소스를 분석의 입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가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고요. 실제 분석가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실제 작업의 80%를 비즈니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80%의 작업을 어떤 식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IT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ETL을 통해서 DW에 적재를 했고요. 그 데이터가 다시 분석을 위한 마트로 생성이 되어서 일반 비즈니스 현업들이 분석을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하둡에서는 좀 다른 어떤 양상을 띠게 됩니다. 기존의 DW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가 하둡으로 수시로 적재가 되게 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미리 정해져 있는 어떤 마트를 정의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은 분석 사용자가 직접 하둡의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분석에 맞는 형태로 가공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둡을 실제 적용하고자 할 때 당면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둡이라는 오픈소스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 컴포넌트들이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하고자 하는 작업을 위해서 많은 다른 기술이나 프로그래밍 코드의 작성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둡이 저렴하긴 하지만 실제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스에서는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실제 분석가 입장에서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왼편에 분석을 하고자 하는 분석 사용자가 존재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DW와 하둡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분석가는 실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DB나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하둡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둡으로 가져온 데이터에 대한 속성을 파악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조인하고 여러 가지 변환 작업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그 하둡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을 가지게 됩니다. 세스에서는 이러한 분석가들이 하둡의 데이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나의 손쉬운 UI를 통해서 하둡 데이터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도록 하둡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UI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세스 데이터 로더 포 하둡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스 데이터 로더 포 하둡은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하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작업을 하둡의 기술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데이터 로더 포 하둡을 가지고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데모와 함께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데모의 내용을 먼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그 분석 사용자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데이터베이스와 하둡이 있고 세스의 인메모리 엔진이 존재를 합니다. 먼저 분석가는 하둡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를 DB로부터 탐색을 합니다.
DB에 접속을 해서 하둡과 연계해서 분석할 DB를 탐색하고 DB의 데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는 그 데이터를 하둡으로 복사를 합니다. 하둡 내부적으로는 스쿱이라는 기술이 활용이 되는데 사용자는 스쿱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데이터 로더의 UI를 가지고 손쉽게 DB 데이터를 하둡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하둡으로 복사된 다음에는 기존의 다른 데이터와 복사된 데이터를 조인한다든지 데이터를 전치, 트랜스포즈 한다든지 다양한 파생 변수를 만드는 등의 데이터 변환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데이터를 정제하는 품질 관리 개선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둡의 데이터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리포트를 생성하여 하둡의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는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세스의 인메모리 엔진으로 로드가 됩니다. 메모리로 로드된 데이터는 세스의 비주얼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시각화 솔루션을 통해서 자유롭게 탐색되거나 리포트로 개발되어 활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세스 데이터 로더 포 하둡에 대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스 데이터 로더의 UI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둡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먼저 우리가 하둡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DB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중에 데이터를 하둡으로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세스 스키마를 클릭을 했고요. 오라클 DB의 데이터 중에서 하스피털 인포, 병원 정보라는 어떤 테이블을 선택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실제 한번 뷰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병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컬럼을 선택한다든지 조건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다음을 눌러서 실제 하둡으로 저장될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새로운 테이블에서 하둡에 저장될 이름을 지정을 해줬고요. 다음을 누르게 되면 아래 이제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DB의 데이터를 하둡으로 복사하기 위한 스쿱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서 데이터 복사를 실행을 합니다. 동영상 편집을 했기 때문에 빨리 수행이 됐는데요. DB의 데이터가 하둡으로 복사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질의 기능을 이용해서 복사한 데이터를 기존의 하둡 데이터와 조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스키마에 있는 하스피탈 인포라는 방금 복사한 데이터를 선택을 했고요. 조인할 테이블로는 기존의 하둡에 존재하던 테이블 중에서 병원 담당자, 하스피털 퍼슨이라고 하는 담당자에 대한 이제 그 테이블을 선택했고 조인 키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을 누르고 이제 실제 생성될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그 테이블 1으로부터 담당자 이름이 추가되는 걸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실제 생성될 조인될 결과 테이블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하스피털 언더바 조인이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조인을 위한 하이브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조인을 누르게 되면 DB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기존의 하둡의 데이터가 조인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화면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담당자 이름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병원의 주소를 보니까 어드레스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주소를 표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의 클린징 기능으로 들어가서요. 방금 조인한 하스피털 언더바 조인을 선택을 했고 데이터 표준화 기능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클린징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 대한 로케일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을 선택을 했고요. 표준화하기 위한 어드레스 필드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정의라고 되어 있는 그런 필드가 있는데 이 정의는
데이터를 클렌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정의되어 있는 항목들을 얘기를 합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어드레스, 시티, 이메일, 여러 가지 하이픈, 대시를 리무벌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전 정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고객의 프로파일 정보를 클렌징하기 위한 이런 사전 정의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데이터 품질 클렌징을 위한 정의를 필요로 하신다면 세스의 데이터 퀄리티 솔루션을 이용해서 QKB라고 하는 정의를 생성해서 이러한 데이터 로더에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어드레스를 선택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클렌징을 한 결과 테이블을 만들 이름을 hospital underbar std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데이터 변환을 누르게 되면 아까 주소에 관련된 필드가 하둡의 내부적인 어떤 맵리듀스 기능을 통해서 클렌징이 이제 되게 되고요. 결과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편에는 원래 있었던 어드레스 필드가 있었고 왼편에 보시면 어드레스 언더바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하는 필드가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소를 보시게 되면 모든 주소가 서울시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인을 했고 어떤 클렌징을 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프로파일링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프로파일링이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다양한 속성들을 보고 데이터 속에 있는 값들의 분포를 파악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컬럼 중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한 4개의 컬럼을 선택을 했고요. 프로파일링 리포트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을 눌러서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역시 하둡 작업이 내부적으로 돌아서 프로파일링 리포트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4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매트릭스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고유한 값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패턴은 몇 가지가 존재하는지, 널값의 비중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술 축들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숫자 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 통계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측도에서는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데이터의 고유성, 불완전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선택했던 그 컬럼 중에서 병원 타입이라는 컬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병원 타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통계치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빈도 분포에서는 각각의 병원 타입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방병원을 클릭했더니 한방병원과 관련된 세부 데이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둡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별도의 분석 없이 하둡 내에서 곧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두부에서 가공한 데이터를 이제 실제 그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레이저라고 하는 인메모리 영역으로 로딩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스의 인메모리 서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데이터 로드를 눌러서 메모리로 적재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세스 데이터 로더 포 하둡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메모리로 제가 된 데이터는 세스의 비주얼 분석 툴이죠. 비주얼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탐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VA가 떴고요. 비주얼 어널리틱스에서 데이터 소스를 보니까 방금 하둡에서 적재한 하스피털 언더바 std라는 테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오라클에서 하둡으로 복사를 했고요. 하둡으로 복사한 데이터를 가공했고 클렌징한 데이터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메모리로 지금 올린 상태가 되겠고요. VA에서 해당 데이터를 열게 되면 왼편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컬럼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항목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 시각화 툴에서 자유롭게 탐색을 하거나 리포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스 데이터 로더 포 하둡에 대한 데모가 이제 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세스 데이터 로더 포 하둡이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세스 데이터 로더 포 하둡이 어떠한 구성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둡의 일반적인 구성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임 노드가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작업 노드가 분산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하둡에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고 그 얀이라고 하는 어떤 컴포넌트 위에 맵리듀스에 대한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스 데이터 로더를 구성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P, 즉 세스의 인베디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작은 모듈이 하둡 내부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세스의 EP는 내부적으로 세스의 DS2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데이터 로더에서 어떠한 명령을 날리게 되면 세스의 EP를 통해서 하둡의 데이터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실행이 되는 EP의 로직은 내부적으로는 하둡의 맵리듀스를 통해서 하둡의 리소스를 통한 인 하둡의 개념으로서 실행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로더의 기능은 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둡의 리소스 컨트롤이나 로드 밸런싱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로더가 처음에는 클라우데라와 호트넉스 하둡을 중심으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 버전에서는 맵알 하둡이라든지 피보탈, IBM의 비긴사이트 하둡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로더 하둡이 실제 구성되는 이제 다른 그림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간단한 하둡에 대한 이제 클러스터가 존재를 하고요. 이러한 이제 데이터 로더가 실행이 되는 환경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의 OS, 여러분들의 PC 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의 PC에다 VM웨어와 같은 버추얼 머신 플레이어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위에 데이터 로더 앱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로더 앱에는 하둡으로 명령을 날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와스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PC에 있는 웹 브라우저에서 버추얼 머신에 있는 앱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로 하둡에 대한 데이터 로더 기능을 띄우게 되고요. 데이터 로더의 기능에서 이제 클릭을 한 어떤 명령들은 하이브 명령을 통해서 하둡에 전달이 되거나 또는 세스의 DS2 코드를 통해서 어떤 그 하둡의 각각의 노드로 전달이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단순한 데이터 조인 같은 경우는 하이브 코드가 실행이 되기도 하고요. 반면 데이터를 트랜스포즈 한다든지 퀄러티에 대한 데이터 DQ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들은 세스의 DS2 기능이 활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세스의 DIY 하둡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스 데이터 로더 포 하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둡에 대한 원천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분석의 관점에서 하둡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걸 보셨고요. 또한 이제 하둡에서 핸들링된 데이터는 메모리로 적재가 돼서 세스의 VS, VA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같이 보셨던 우리가 하둡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벽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셀프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서 세스 데이터 로더 포 하둡과 세스 VA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웹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